서울에 집이 없으면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29년간 키운 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제게 고마워하며 일어나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 뒤바뀔 줄은 저도 예비 사돈 어른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2세 박순옥입니다. 박순옥 씨는 20년간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며 아들 민호를 키웠죠. 대학까지 보내고 취업까지 시키느라 자신의 꿈은 모두 접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순옥 씨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호만 잘 되면 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아들을 위한 그 희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받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줌마, 거기 제대로 닦았어? 청소부가 뭘 그렇게 잘난 척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옥 씨는 이를 꽉 물고 참았어요. 민호를 위해서였죠. 아들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그것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길, 순옥 씨는 늘 이렇게 되뇌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순옥 씨는 늘 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민호는 어려서부터 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일찍 일어나 밥을 해 먹곤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민호는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민호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원을 다닐 돈은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어머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민호가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순옥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순옥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성공할수록 순옥 씨의 걱정은 더 커졌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민호야, 네가 결혼할 때 엄마가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래도 혹시 네 결혼 상대방 부모님이 내가 청소일 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말에 순옥 씨는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 순옥 씨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29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호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민호는 29살이 되어서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일만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순옥 씨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어머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순옥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다녀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아가씨가 우리 민호를 좋아해? 네, 정말 다행이죠. 어머니도 꼭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옥 씨는 기쁜 마음과 함께 걱정도 생겼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민호의 연애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요. 민호야, 혹시 그 아가씨가 내가 청소일 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호가 데려온 수진이는 정말로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순옥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순옥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민호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순옥 씨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격도 좋아 보였거든요. 수진아, 우리 민호가 사람은 착한데 좀 답답하지?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렴. 아니에요. 어머님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해요. 그날 이후 수진이는 종종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근처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함께 갔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좀 배워도 될까요? 민호가 어머님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준옥 씨는 수진이가 더욱 예쁘게 보였습니다. 이런 아가씨라면 민호가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민호가 뭘 좋아하는지 다 가르쳐 줄게. 사실 수진이와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이 순옥 씨에게는 무척 소중했어요. 딸이 없었던 순옥 씨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수진아, 넌 정말 마음씨가 고운 것 같구나. 어머님도 정말 따뜻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의 말에 순옥 씨는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민호야, 수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네가 잘 만났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준옥 씨는 수진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꿈꿔왔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6개월이 지나고 민호가 순옥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결혼 전제로 사귀기로 했어요. 준옥 씨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민호야, 정말 좋구나. 그런데 수진이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수진이가 좋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준옥 씨는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민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민호야, 혹시 내가 청소일 한다는 걸 수진이네 부모님이 아시면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니까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는 정말로 순옥 씨를 향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민호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하더군요. 수진이가 말하길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해줬구나. 준옥 씨는 안도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부모님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제 부모님도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지만 순옥 씨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래? 언제든 좋단다. 곧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순옥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어요. 1년이 더 지나고 드디어 양가 부모가 만나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옥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옷부터 새로 맞췄습니다. 20년 넘게 입던 낡은 옷들 대신 정장을 하나 장만했어요.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진이 부모님도 편안한 분들이시래요. 민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순옥 씨에게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진 손은 매일 핸드크림을 발라가며 관리했습니다. 손톱도 정성껏 다듬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인사하는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엄마입니다. 준옥 씨는 거울을 보며 계속 연습했어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민호 엄마 박순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 인사말을 연습해봤지만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됐어요. 상견례 2주 전 순옥 씨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언니, 상견례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순옥이 너 드디어 사돈 될 날이 왔네. 파마 한번 해볼까? 파마요? 너무 과한 건 아닌가요? 아니야, 은은하게 해주면 고급스러워 보여. 상견례 일주일 전 순옥 씨는 미용실에 가서 파마까지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달리 어딘가 우아해 보였어요. 손님, 정말 고우시네요. 아드님 상견례라고 하셨죠? 분명 잘 될 거예요. 미용사의 말에 순옥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수진이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내가 청소부라는 걸 알고 계실까? 수진이가 미리 말했을까?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준옥 씨는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긴장돼서 잠이 안 와.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도 내가 청소부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자랑스러워요. 상견례 당일 순옥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진한 화장을 해보려다가 어색해서 연하게 다시 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시네요. 민호가 준비된 어머니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대로 계시면 돼요. 수진이 부모님도 어머니를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옥 씨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민호야, 내가 너무 긴장되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호텔 레스토랑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곳에 가도 되나?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가 정하신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에 도착하니 수진이네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멋을 냈더군요. 준옥 씨는 한눈에 봐도 격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민호 엄마입니다. 준옥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수진이 어머니가 위아래를 훑어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다는 것을 순옥 씨는 바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영광입니다.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수진이 부모님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간단히 답하고는 메뉴를 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네요.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호텔 레스토랑이 괜찮다는 이야기, 민호의 일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이었죠. 민호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선배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민호가 답하면서 어머니를 힐끗 보았는데 순옥 씨는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민호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옥 씨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짧은 대답 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옥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청소 일도 중요한 일이죠. 수진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럼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겠네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는데 어딘가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준옥 씨가 답하자 수진이 부모님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수진이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서울 어디에 집을 구할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수진이 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부산에서요? 우리 수진이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강남에서 살아야 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당황해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결혼하면 당연히 어디 살지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와서 집을 마련해야 해요. 강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북이라도. 준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민호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호가 정중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전세라도 보증금이 몇 억은 들 텐데.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수진이 어머니의 추궁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준옥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습니다. 민호가 회사도 부산에 있고 갑자기 이사를 하기가.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순옥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청소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목돈 마련이 쉽지 않으시겠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옥 씨는 20년간 청소를 하면서 당한 모든 무시와 편견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부라고 할 때의 그 시선들, 무시하는 말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청소부라서 민호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옥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수진이 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집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서울에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수진이 아버지도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뭐가 직접적이야? 결혼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그때 수진이 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부 어머니를 둔 사위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바랬어요. 수진이가 명문대 나왔는데. 이 말에 수진이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준옥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의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르시는군요. 준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이 부모님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로 뭘 자랑하려고 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말에 순옥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인 모든 상처와 서름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진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수진이가 당황해했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왜 그래? 민호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서울로 가지 않고도 될 거라고,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계속했습니다. 29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청소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준옥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하나 키우려고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손톱 밑이 새까매져도 묵묵히 일하시고 제가 대학 등록금 못 낼까봐 밤잠도 못 주무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 걱정에 눈물 흘리시면서도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고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새벽부터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해서 제 학원비를 대주셨어요. 자신은 낡은 옷만 입으면서도 저에게는 좋은 것만 입혀주셨죠. 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 분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어머니를 향해 청소부 어머니를 둔 사위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바랬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엄마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오해가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청소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 키운 게 부끄러운 일인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오직 나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야.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민호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이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집에 가야요. 준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괜찮은 거니? 수진이는 좋은 아이인데. 어머니, 전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청소일 하시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민호야, 나는 정말 엄마랑 같은 생각이 아니야. 나는 어머님 존경한다고 했잖아. 민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 왜 같이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 수진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수진아, 미안하지만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욕보게 하지 않았을 거야. 적어도 막으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고. 민호와 순옥 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수진이 어머니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안 될까요? 민호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으시면서 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사람은 존중해야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만 하셨는데. 준옥 씨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제 가자.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서려고 할 때 수진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민호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네가 너무 실망스러워. 네가 정말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다면 왜 너희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막지 않았어? 수진이가 울면서 답했습니다. 나도 그때 너무 당황해서 엄마가 원래 직설적이거든. 정말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 수진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왜 지켜주지 않았어? 택시가 출발하고 순옥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후회 안 하겠니?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아이인데.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청소부 아들인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 정체성이에요. 준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 때문에 네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걸 절대 숨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거고, 전 그게 자랑스러워요. 준옥 씨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민호가 맞다. 정직하게 사는 게 뭐가 부끄러워? 다음 날부터 순옥 씨는 달라졌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도 당당했어요. 누군가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옥 씨는 처음에는 민호 때문에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도 처음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점차 마음을 추스렸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 사람들이 어머니를 무시할까봐 걱정하셨죠? 응, 그랬지. 엄마 때문에 네가 피해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우니까요. 한편 수진이는 그 후로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어요. 민호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수진아, 늦었어. 그때 네가 일어나서 너희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어.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 민호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어느 날 순옥 씨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민호 때문에 잘못한 건 아니겠지? 수른옥 언니, 민호가 정말 효자인 것 같아. 요즘은 그런 자식 찾기 힘든데. 그래도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는데. 언니, 정말 좋은 아이라면 어머니를 무시하게 놔뒀을까? 민호가 잘한 거야. 준옥 씨는 동료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호야, 내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구나. 혼자서 너를 그렇게 키우시다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효도하려고요. 상견례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민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준옥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친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소개해준 은영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순옥 씨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민호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혼자서 민호 오빠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자랑하더라고요. 은영이는 순옥 씨가 청소일 한다는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시다니. 아이고, 그런 게 뭐가 대단해. 부모라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제 어머니도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은영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도 편모 가정에서 자란 터라 순옥 씨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좀 배워도 될까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순옥 씨는 은영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민호가 뭘 좋아하는지 다 가르쳐 줄게. 은영이는 자주 순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청소일 끝나고 집에 오면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이고, 은영아, 네가 왜 그런 걸 해?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일하시거든요. 어머님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은영이의 말에 순옥 씨는 더욱 마음이 열렸어요. 같은 처지에서 자란 사람이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민호와 은영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상견례도 평화로웠습니다. 은영이 어머니도 순옥 씨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었죠. 서로 나이를 물어보니 은영이 어머니가 2살 어렸지만 같은 고생을 한 동질감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하며 친해졌어요. 순옥 언니,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은영이는 순옥 씨를 항상 먼저 생각했습니다. 은영아, 너희만 신경 써. 결혼식 날 순옥 씨는 그 어떤 날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답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은영이에게도 고맙습니다. 순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영이도 답사에서 순옥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좋은 남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후 네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옥 씨는 처음에는 새며느리와 사돈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했지만 은영이와 은영이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은영아, 너희 신혼인데 노인네들이 왜?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은영이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수른옥 언니, 우리 둘 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함께 의지하며 살아요. 사돈이지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고생을 한 사람끼리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가까웠어요. 맞아요. 어머님들, 이제는 우리가 어머님들께 효도할 차례예요. 네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고생을 이해하며 진짜 자매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항상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엄마 띄워주느라 고생이 많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다고. 자기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맨날 말해요. 순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은영이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순옥 씨의 청소 일도 도와주고 아플 때면 병원에도 함께 갔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일 힘드셨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은영아, 네가 왜 그런 걸 해? 너도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 후 은영이가 임신했습니다. 순옥 씨는 곧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랑스럽게 말해줄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할머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더욱 존경한다고 말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순옥 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호와 은영이는 아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빠를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래서 할머니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이죠. 순옥 씨는 지금도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내가 이 일로 아들 키우고 이제는 손주도 봐주고 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수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는 잘 지내나요? 응, 민호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손주도 하나 있고. 수진이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존경했는데. 수진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민호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까요? 은영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순옥 씨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민호는 아내와 아이, 두 어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고, 은영이는 두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님들, 제가 민호 오빠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들이 계셔서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해요. 은영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러게요. 우리 둘 다 복 받았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챙기며 진짜 자매처럼 지냈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주도 벌써 두 돌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요. 한미. 아이가 손을 뻗으며 달려오면 순옥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손주는 할머니가 좋아? 응, 한미 최고. 순옥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견례에서 겪었던 그 일은 순옥 씨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민호는 지금도 회사 동료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동료들도 민호의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민호야, 너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옥 씨는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정직하게 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어. 그게 내 자랑이야. 어느 날 손주가 순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옥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 와, 할머니, 대단해요. 그래, 할머니가 대단하지?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그 순간 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아들의 사랑을 얻었으며 손주에게까지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순옥 씨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도 순옥 씨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호와 은영이 그리고 손주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은영아, 너도 고생했어. 우리 다 함께 먹자. 할머니, 저도 어른 되면 할머니처럼 열심히 일할래요. 그래, 우리 손주도 멋진 사람이 되거라.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순옥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순옥 씨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 순옥 씨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연입니다. 나누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오디오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